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할 건데요. 자, 정치주 라이브, 한국 주식 중에 최고 상승률은 대부분 대선주에서 나왔다. 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목차 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바로. 자, 대선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자, 요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이 영상은 지극히 주식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관련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만 나오면 흥분하시는 분은 영상을 끄고 나가세요. 예, 그러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정치와 관련돼서 저희 채널에 정치와 관련돼서 막 흥분하시는 분들 들어오기를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시지 마세요. 아주 지극히 주식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입이 안 돼요. 자, 영상 목차는 일단 대선주의 위력, 왜 대선주를 봐야 되는지 차트로 체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대안 주자들 체크 및 향후 흐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 체크 및 향후 흐름 보고 종목들 체크할 겁니다. 이제 보시죠. 자, 대선주는 기본이 10배 이상 가요. 10배. 많이 가면 30배 이상도 먹을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주식 잔치가 대선주에서 열린다.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 운용사나 큰 자금들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은 대선주에서 먹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선주가 강력한 겁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해요. 왜?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대선주로 몰린 겁니다. 지금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우, 자, 지금 이제 지지선 다 깨고 내려왔죠. 지지선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는 이제 다우도 확실히 하락세로 접어드는 겁니다. 나스닥은 확실한 하락세예요. 자,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깨는 거였어요. 이거 깨는 거. 요거까지 깨면 그다음부터 넥슬라이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 익절로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면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 영향을 받는 주식들은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총 큰 애들은 대부분 주식 영향 받아요. 지수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떠나서 일단 미국 경제가 긴축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랑 다름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깨는 순간부터는 넥슬라이스예요. 그러면은 지지선들이 없습니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달러 환율은 치솟았죠. 이거 우리 달러 환율 여기 이제 외환 시장에 3번 개입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원유가는 이제 최고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긴축이 다시 되기 때문에 원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라인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얘네들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자, 상해 지수는 더 힘들어지겠죠? 더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 당연히 내려오고 있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대선주들은 왜 해야 되냐? 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써니전자. 자, 써니전자 여러분들 아시죠? 자, 연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때 얼마예요? 294원짜리예요. 즉 3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요? 만원까지 갔어요. 몇 배? 30배. 33배 정도 오른 거죠. 33배. 자, 아시겠죠? 예. 요 정도 오릅니다. 예. 요 정도 올라요. 10배가 아니라, 잠깐만요. 10배면 2,940원. 30배 오른 거 맞죠? 그쵸? 30배. 예, 30배 오른 거 맞죠? 그쵸? 예. 네, 맞습니다. 30배 정도 올랐죠. 이 써니전자 안철수 그때 대선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자, 덕성 같은 애도 얼마 올랐어요? 덕성이 이때가 1,500원 정도였죠. 1,500원. 자, 1,500원이 얼마로 갔어요? 3만 원이 됐죠. 한 20배 간 거죠. 20배. 자, 그래서 대선주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10배, 뭐 30배 이상도 먹을 수 있는 게 한국 이제 대선주의 위력이에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위력이 있고, 최근 잠깐 반짝했던 게 초전도체 이슈잖아요. 물론 초전도체는 검증되면 엄청 오를 거예요. 근데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건데, 초전도체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검증이 된다면. 검증이 안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선주는 허리케인처럼 몰아쳐요, 나중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긴 한데 2025년도부터는 이제 저랑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제가 원래 대선주 중심입니다.
2025년부터는 본격 대선주 타이밍이고 대선 후보군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주식 센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은 같이 볼 거고. 자, 민주당 분석 보면은 이재명 체포한 이탈표를 보세요. 이것만 보면 일단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래는 이게 국회의원이 지금 298명에 재석의원 295명이에요. 그 295명 중에 국민의힘 주식 인원이 111명밖에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168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다수당인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9명이 찬성한 거예요. 자, 정의당, 무소속, 시대전환, 한국의 희망 여기 다 합하면 얼마예요? 149명이에요. 그렇죠? 149명. 근데 반대가 136명이 나왔다는 거는 29명 이상 찬성했다는 걸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절차 어떻게 가냐? 체포동의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아니라 가결인데 이거 잘못 썼네. 그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자, 이거 말을 잘못 썼어요. 잠깐 이거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수정할 건 수정하고 가야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가결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갑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 저장. 자,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쭉 다이렉트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자신감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 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에요. 또 이제 정치 충돌 막 또 뛰어들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식의 흐름은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흐름들이 꽤 나온다고 그랬죠. 왜? 돈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 한동훈 주들이 그동안 한 달 전부터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 얘 벌써 달릴 지금 주식이 아닌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재명 씨 구속 시나리오로 가는 거 아닌가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 시나리오로 갈 거라는 걸 아는 이제 대선주와 관련된 가장 큰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한테 징역 12년이 구형됐어요.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수수하고 이런 걸로 해서 검찰이 징역 12년 구형했습니다. 자, 그래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고, 그다음 추징금 이런 것들 이제 됐었다. 그래서 경선이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 경선에 이런 것들 사용했다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유동규는 1년 6개월 구형했죠. 예,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준 거라 보여져요. 그 다음에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적게, 그렇죠? 얘는 많이 때렸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별이라고 보기보다 함튼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뭐 제가 이런 거 분석을 드리려는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이제 김용이 이제 가장 최측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을 비롯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분명히 이재명 그 후보가 아니라 대표한테는 아마도 굉장히 불리한 이런 증언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그 대표가 구속까지 된다면 아마 그쪽에서 좀 더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 좀 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식 관점에서 보면 돼요.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군이 어디로 갈 수 있냐? 이제 이낙연 씨가 가장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선 후보군이죠. 핵심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 중 하나였으니까 아마도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쪽에서도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 민주당의 그 방향을 놓고 아마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DJ 때부터 내려오던 그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이제 세력들, 그리고 그다음에 여루당 세력들 이런 쪽에서도 아마 민주당의 차기 구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다음에 김부겸 씨가 차기 총선에서 깃발을 맡기려고 했던 인물 중 하나예요. 이재명계가. 그래서 덕망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이제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김두관 씨가 있는데 세가 없어요. 장내에서는 세력이 없지만 사람 자체가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런 힘든 전국에서 깃발 맡기고 달리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재명계가 수습을 위해서 고려하는 카드 중에 하나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한 요렇게 3명 정도가 이제 저기로 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군은 뭐 한동훈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권 지지하는 국민들한테는 뭐 가장 인기 있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언어 습관하고 매너 있는 대처 등을 통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정치인은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 이런 좀 약간 유형은 없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이후에 대선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총선에 나올 거라는 생각들을 얘기했던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었죠. 제 말대로 됐잖아요, 실제로. 아직 총선 안 시작했잖아. 안 나올 겁니다. 한동훈 씨는 그 총선에 나올 리는 없어요. 대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열어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이번에 지금 어제 인터뷰한 내용들, 기자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 보면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대권에 대한 야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오세훈 씨는 서울시장으로 업무 수행 중이고 국정 경험 풍부하고 지지율도 높은 편이에요. 차기 대선 후보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아마 경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2명이 남게 되면 이 둘, 나머지는 떨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요. 자, 그다음 향후 총선까지 예상되는 흐름은 첫 번째 민심의 향방이 중요해요. 일단은 민심은 쉽게 돌아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씨 관련해가지고 이제 구속과 관련된 사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판결까지 총선 전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뭐 그 이후로 출출 늘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민심이 돌아서고, 굉장히 공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쪽으로. 자, 그럼 여권의 향후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재명 씨 구속 후 1차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총선 정국에 최대한 이용할 거다. 이게 지금 1차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 게, 이게 아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총선 전국에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권 쪽에서. 자, 그래서 이재명 씨를 더 일찍 잡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이게 다 계산된 그 시나리오가 아닐까. 총선 전국에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 판결이 아마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사법 처리되고 옥중에 갇혀서 이제 범죄자로 갈 그런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미 구속각은 나왔는데 아마 지금까지 시간을 좀 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죄를 더 찾아보고 이래서 이렇게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야권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 이재명계가 본인들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옥중 정치로, 만약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옥중 정치로 가게 되면 총선과 관련된 공천도 옥중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치적으로 후진국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총선 필패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속력이 강하지 않은 친 이재명계가 중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 이재명계, 그 다음에 그 중립지대, 그 다음에 이낙연계,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 이재명계 쪽에서도 조심을 하겠죠. 왜냐하면 총선 필패 시나리오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옥중에서 그 공천을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되게 웃기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 이재명계는 김부겸 씨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중도파 쪽에서 아마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중도파 흡수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이낙연계는 중립지대에 있는 계파를 연합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연합하는 경우에 이낙연 씨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립지대에 있는 계파, 실질적으로 친 이재명계에 녹아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립지대 계파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총선에 반드시 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친 이재명계가 만약에 이게 옥중 정치나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다시 이거는 좀 많이 저기에서 뭐 전당대회를 또 열자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계 개편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하고 법원의 결정 등 향후 총선 때 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의 여론을 계속 흔들게 되는 요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요인들은 점점 이재명계가 조금씩 힘들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당원들이라든지 그동안 친 이재명계였던 쪽에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구속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만약 안 좋은 판결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 시나리오는 앞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검찰이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가장 빠른 이 대선주 관련된 이제 작전 세력들, 그러니까 뭐 큰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들, 그쪽에서 지금 가장 정보가 빠를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떤 움직임이 벌써 나타났냐? 이제 이낙연주 중에 핵심 이낙연주들은, 자, 지금 불러드릴게요. 남선알루미늄 같은 거. 자, 시외 상한가 같죠? 자, 그래서 남선알루미늄도 보세요. 시외 상한가,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남선알루미늄, 그 다음에 남성 시외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PM풍년, 같죠? 남아토건, 시외 상한가 같죠? 아즈텍은 김부겸주로 얽히기도 해요. 같죠? 남아산업, 같죠? 아즈텍은 김부겸주나 다른 민주당 유력주, 뭐 그렇게 김두관주 이런 걸로 엮여요. 남아산업, 자, 같죠? 부국철강, 같죠? 얘네들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이낙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해안건영도 뭐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국영GNM도 포함시키죠. 국영GNM도 좀 위에 있어야 돼 원래. 이 정도.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서원도 마찬가지, 주연테크도 마찬가지, 전통적으로 죄송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낙연주로 속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낙연주나 이런 쪽들이 만약에 진짜 그 대선까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주가 굉장히 낮은 거겠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갈 겁니다. 근데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요. 2025년 정도 돼야 대선 전국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크게 먹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나 지금부터 특검 네 말이 맞다면 나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낙연이 끝까지 나는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남아산은 부국철강 뭐 이렇게. 나중에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들 판단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그 정치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시는 분은 끝까지 가져가도 돼요. 그 다음 한동훈주도 보시면 태양금속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갈 때마다 얘기 드렸었죠. 노을 마찬가지, 부방 전보다 시외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한가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특검님 한동훈주 오늘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낙연주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이낙연주가 오늘 더 오를 것 같아요. 오늘은 이낙연주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외에서 어제 잡았잖아요. 시외에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들이 오늘은 더 오를 것 같다. 한동훈주보다. 왜냐면 한동훈주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태양금속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이제 하락세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낙연주가 더 칠 거고, 한동훈주도 하여튼 오르긴 올라요. 오늘 오르긴 오를 겁니다. 한동훈주도. 근데 오르다가 뺄 수 있다는 얘기지, 제 말은. 근데 이낙연주는 오늘 좀 꽤 오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확신하지 말고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고, 그 다음에 향후 흐름을 보면서 뭐 좀 더 추가로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